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SOSP 21년도에 등재된 캥거루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되는 환경을 보면은 이제 작은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오브젝트당 100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센서 메타데이터가 300바이트 정도, 그리고 트위터의 트윗은 30단 캐릭터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싱 서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방금과 같은 그런 오브젝트들이 이제 백엔드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오브젝트에 대한 액세스 요청이 원래라면 이제 이런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에서 이제 백엔드 서버로 요청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백엔드 서버에 그런 리퀘스트가 이제 부하가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캐싱 서버라는 걸 둬서 이제 그런 오브젝트를 캐싱을 해서 이 워크로드들을 분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싱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로그 스트럭처드로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캐싱 서버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플래시에다가 캐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캐싱을 위해서 플래시 안에 이렇게 서큘러 상태의 로그의 스트럭처를 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로그 안에서 이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들마다 인덱스를 이제 디램에다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브젝트가 앞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플래시에다가 어드밋 할 때마다 플래시 라이트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그에서는 그 디램에다가 버퍼를 두고 이 버퍼에다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쌓다가 이 버퍼가 다 차면은 하나의 플래시라이트로 플러시라이트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은 플래시라이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제 오브젝트마다 이 인덱스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오브젝트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인덱스 테이블의 크기 또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디램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플래시 캐시를 이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는 셋 어소시에이티브인데요. 이 셋 어소시에이티브는 앞에서 얘기한 로그 스트럭처랑 다르게 이 디램 사용량을 굉장히 크게 줄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플래시에다가 이 오브젝트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셋으로 여러 개의 셋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가 어떤 셋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해싱 함수랑 블룸 필터를 활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스트럭처들랑 다르게 이 오브젝트가 어떤 셋에 들어있는지 별도의 인덱스를 디램에다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디램 사용량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DLWA랑 ALWA라고 할 수 있는데, DLWA는 디바이스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ALWA는 어플리케이션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라고 앰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레벨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플래시에서는 그 해당 페이지를 다시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레이즈를 하게 돼야 되는데, 그 이레이즈 단위가 블록 단위로 더 큰 단위이고, 그래서 그 블록 단위 안에 라이브 데이터들을 이레이즈 하기 전에 카피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write 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write 앰플리케이션의 취약한 워크로드의 형태가 이제 작고 랜덤 라인이 많은 형태인데, 지금 이 set associative가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이 작은 write 랜덤 라이트를 많이 발생시키는 형태에 의해서 DLWA에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ALWA 같은 경우에는 뭐 LFS에서 GC 같은 경우나 아니면 LSM 추리에서 그 컴팩션 같은 경우가 이제 ALWA를 굉장히 크게 발생시키는 예시가 될 수 있고, 이 set associative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셋 단위로 이 오브젝트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 한 셋의 크기를 이제 플래시의 리드라이트 단위 4K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셋 하나에 어떤 오브젝트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셋 전체를 읽어와서 여기에 새로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블룸 필터도 새로 만들고 다시 써야 되는, 그래서 이 작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라이트하기 위해서 전체 다른 오브젝트들이 읽고 쓰여야 되는 이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LFS랑 셋 어소시에이티브 두 가지 모두 이제 이 해당 논문이 타깃팅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오브젝트가 매우 많은 형태에서는 더 나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캥거루라는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얘기한 그 로그 스트럭처드의 형태랑 셋 어소시에이티브의 형태를 같이 활용을 해서 각자 갖고 있는 단점들은 서로 보완하고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은 최대한 극대화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고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시면 그 전체 데이터의 95%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셋 어소시에이티브 K셋이 놓여 있고요. 그 위에 레이어에 이제 전체 데이터의 5% 미만의 작은 데이터를 담당하는 K로그가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캥거루가 관리하는 부분인 거고, 기존의 다른 플래시 캐시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디램 캐시도 앞에 놓여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캥거루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수많은 작은 오브젝트들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로그 스트럭처들랑 다르게 디램 사용량은 줄이고, 기존의 셋 어소시에이티브랑 다르게 플래시 라이트 굉장히 줄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들을 성취해내면서 이 캐싱의 기본적인 그 이점 중에 가져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히트 레이시오는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간단한 오퍼레이션인 이 룩업을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이 위쪽에 하얀 부분이 이제 디램에 관리되는 영역인 거고, 이 아래 회색 부분이 플래시에 관리되는 영역인 건데, 어떤 이 초록색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룩업에 대한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먼저 디램 캐시를 살펴볼 거고요. 디램에서 흰 나면은 가져가겠지만 디램에서 미스가 나게 되면은 그 아래 레이어인 K로그를 K로그는 그 로그 스트럭처드이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를 메모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덱스를 살펴보고, 인덱스에 있다면 이제 그 로그를 찾아가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덱스에 없다는 거는 이제 로그에 없다는 거니까 그 다음 레이어인 K셋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K셋을 찾아갈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셋 어소시에이티브이기 때문에 이제 해시 함수랑 블룸 필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블룸 필터에서 걸러지면은 이제 그 이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셋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캐시 미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블룸 필터에서 걸러지 않았다는 거는 이 셋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셋을 훑어봐서 이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오브젝트가 있다면 이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시 캐시 미스가 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기본 오퍼레이션 인서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과정은 비슷한데요. 그 별도의 과정들이 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오브젝트를 이 캐시에다가 인서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디램 캐시에 인서트를 하게 될 거고요. 디램 캐시에 인서트가 된다는 거는 결국엔 원래 있던 디램 캐시에 있던 어떤 오브젝트가 밀려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이 디램 캐시에서 밀려난 오브젝트를 그 아래 레이어인 커널 로그에 어드밋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캐시에서 이빅트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프리플래시 어드미션 폴리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어드미션 폴리시는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P라는 확률로 랜덤으로 이걸 억셉트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굳이 얘를 달아놓은 이유는 이제 커널 로그에 어드밋 한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플래시에 쓴다는 거니까 이 플래시 라이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이런 확률로 거르는 걸 준 거고요. 실제로는 이 확률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오브젝트가 플래시로 어드밋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 로그에 넣을 때는 그 인덱스 엔트리를 만들어서 적절한 곳에 인덱스를 넣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구역에 이제 로그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에 쓰인다는 거는 원래 들어있던 오브젝트가 다시 또 K셋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K셋으로 밀려날 때도 마찬가지로 어드미션 폴리시를 둬서 이거를 K셋에 다시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빅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앞에서 한 이빅션 폴리시, 그 어드미션 폴리시랑은 다른 게, 이때는 이제 이 써야 되는 오브젝트가 일정 수준 모여야지만 어드밋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오브젝트가 하나씩 밀려날 때마다 이 K셋에다가 다 하나씩 적게 되면은 이 셋 어소시에이티브에서 문제점은 앞에서 봤던 이 write implication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 단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작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매번 쓰게 되면 그때마다 write implication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밀려날 때 이 로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 중에서 같은 셋에 저장되어야 되는 친구들을 싹 모아서 한 번에 플래시 라이트로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write implication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로그 안에 그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는 만큼의 오브젝트가 모이지 않다면은 그 오브젝트들은 그냥 이빅션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K로그에서 수행하는 오퍼레이션, 대표적인 오퍼레이션 두 가지를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왼쪽은 룩업을 하는 과정이고 오른쪽은 인sert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왼쪽을 살펴보시면은 K로그의 형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가 뭐냐면은 이 K로그를 하나로 크게 통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파티션들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하나의 파티션 안에도 이 테이블들을 여러 개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하냐면 바로 뒷장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파티션들과 테이블들을 분리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키값, 이 키값을 해싱을 해서 이 해싱 값으로 K셋의 셋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셋을 셋의 오브젝트를 넣는 것, 그 과정을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시 값으로 파티션과 테이블을 나누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먼저 키 값을 해싱을 하게 되면 해시 값이 나오는데 그 해시 값의 일부를 바탕으로 비슷한 해시 값을 갖는 친구들끼리 이제 파티션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 이 한 파티션 안에는 비슷한 해시 값을 갖는 애들이 몰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그 해시 값을 바탕으로 테이블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비슷한 해시 값을 갖는 오브젝트들은 같은 파티션, 같은 테이블 안에 관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션들은 각자 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각자 독립된 이 인덱싱하는 디램 공간을 갖고요. 각자 독립된 이 로그 저장하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캥거루에서 특징은 이 해싱 함수를 이용할 때 일부러 해시 콜리전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비슷한 해시 값을 갖는 애들은 같은 파티션에 같은 테이블 안에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이 테이블 안에 해시 콜리전이 일어나는 애들이 이렇게 체인을 통해서 이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 같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K셋으로 내려갈 때 같은 셋에 들어가는 애들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셋으로 내려갈 때 한 번에 그 오브젝트를 묶어서 내려가잖아요. 그 오브젝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 테이블 안에 체인으로 묶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룩업은 이제 그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파티션의 테이블에 찾아가서 이 체인을 따라가면서 버킷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버킷을 따라가면서 그걸 찾으면 이제 이 로그에서 읽어가게 되는 과정인 거고요. 인설트도 똑같습니다. 이 적절한 파티션과 테이블을 찾은 다음에 만든 인덱스 엔트리를 테이블에 추가를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 오브젝트를 바로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그 스트럭처는 버퍼링을 하니까 이 버퍼링을 한 후에 이 버퍼가 차면은 이제 로그로 플러시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굳이 이 파티션과 테이블들 왜 나눠놨냐? 그 이유는 로그의 단점은 D램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D램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고요. 예시를 잠깐 드리면은 이제 로그 사이즈가 128GB라고 한다면은 이 로그를 구성하기 위한 플래시 페이지 사이즈가 4KB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은 이 로그를 구성하는 페이지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에 25승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로그 안에서 내 오브젝트가 어느 페이지에 들어있는지 찾아가려면은 오프셋이 필요한 거고 그 오프셋으로는 25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64개의 파티션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엔 이 한 파티션 안에 들어있는 페이지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즉 2의 6승계만큼 작아지니까 6비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램에 저장하는 용량을 오브젝트당 6비트씩을 아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파티션 안에서 이 해시 테이블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해시 테이블을 나누게 되면은 하나의 해시 테이블 안에서는 이제 비슷한 해시 값들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저장을 위한 태그 비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분리해 놓은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그에서 K셋으로 이제 어드밋하는 과정은 앞서서 그 로그를 잘 예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같은 파티션에 같은 테이블 안에 이렇게 체이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제 결국엔 같은 셋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들 중에 한 오브젝트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그냥 이 체인을 읽어와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한 번에 넣을지 아니면 이빅트 시킬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일 마지막 레이어 K셋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이빅트 돼야 되는지 결정하는 이빅트 폴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원래 셋 어소시에이티브에서는 FIFO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히트 레이쇼가 굉장히 낮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즈 베이스드 이빅션 폴리시인 이제 RRIP, 이게 기존에 원래 연구에서 제한된 기법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위파르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RRI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오브젝트당 그 액세스 정보에 대한 스테이트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총 세 가지 비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액세스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뜻이고, 1111이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액세스된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111은 이빅션 타겟이 되도록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롱 유스 상태 110이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처음 인서트 될 때 부여되는 스테이트인데요. 그 이유는 새로 어드밋된 오브젝트가 더 빠르게 이빅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바로는 이빅트 안 되게 1의 여유를 두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1이 증가하기 전까지 액세스가 다시 된다면은 이제 니어로 다시 셋을 해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빅션 폴리시가 이제 RRIP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셋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K셋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K셋은 애초에 D램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보완된 건데, 오브젝트상 3비트를 다 관리하고 있으면 D램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리파루는 그 한 비트만 활용해서 D램의 관리를 하고 나머지 3비트는 플래시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자세히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질문 때 물어봐 주시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캐시리 라이브러리에 모듈로서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실험에 사용한 서버는 뭐 인텔 제온 코어 2개, 그리고 운영체제는 18.04, 그리고 램은 64GB랑 128GB 2개가 들어있는 거 활용을 했는데, 근데 실제 실험에서는 각 실험들이 램을 16GB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그 스트럭처들 같은 경우에는 D램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일한 D램을 주게 되면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로그 스트럭처들은 D램을 조금 더 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사용한 플래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로드는 이제 실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7일 동안의 트레이스를 뽑아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 워크로드는 191바이트, 그리고 트위터는 271바이트의 매우 작은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캐시 위스 레이시오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7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LS가 이제 로그 스트럭처인데, 로그 스트럭처는 미스 레이시오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LS는 이제 D램의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전체 플래시 캐패시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캐패시티의 61%만 활용을 하면서 캐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캐싱이 덜 돼서 미스 레이시오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그 SA가 셋 어소시에이티브고 이 주황색 이게 캥거루가 되는데, 이 두 개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SA는 그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래시 캐패시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한 82%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캥거루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래시 캐패시티의 93%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 레이시오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래시를 활용하게 되면서 뭐 에이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플래시마다 이제 지원하는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이트 레이시, 그러니까 플래시가 허용하는 라이트 레이시 달라지면서 그 미스 레이시오가 얼만큼 영향을 받는가를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제 당연히 디바이스의 라이트 레이시 낮을 때는 이제 인덱싱할 정보가 적으니까 D램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LS가 다소 미스 레이시오가 낮게 되는데, 이제 디바이스 라이트 레이시 증가하면서 이제 D램의 제한을 받아서 LS는 더 이상 미스 레이시오가 낮아지지 않고요. 이제 SA랑 캥거루의 차이는 앞서 얘기한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 컨피규레이션의 이제 디바이스 라인 레이시오는 62.5MB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램 사이즈를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애초에 SA랑 캥거루 같은 경우에는 디램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디램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디램 사이즈를 늘린다 하더라도 크게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이제 디램 사이즈가 작을 때 캥거루가 다소 영향을 받는 거는 앞에 로고 구조가 작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LS가 이제 디램 사이즈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능이 미스 레이쇼가 굉장히 크게 줄긴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64GB가 도달할 때까지 이 캥거루의 미스 레이쇼를 따라잡지 못하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이 40GB가 될 때까지 이 미스 레이쇼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디램 사용량과 그 플래시 사용량 그 사이의 밸런스를 제일 잘 맞춘 게 이제 그 캥거루다라는 거를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수십억 개의 오브젝트를 수월하게 플래시 캐시를 하기 위해서 제안된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 스트럭처랑 셋 어소시에이티브 디자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디램 사용량과 라인 앰플리케이션을 크게 줄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